이 일본의 신화처럼 이 해독하기가 난해한 신화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등장하는 그 신들의 숫자가 너무 많고, 또 그것을 읽는 방법조차도 뭐 일본인조차도 할 수가 없는 아주 어려운 그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본인 가운데서도 이거 이해하고 있는 숫자는 10%도 안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주 밀착해서 집요하게 찾아 들어가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그래서 마치 제가 비유할 때 이 양파를 얘기하는데, 이 양파를 겉에서부터 벗기고 계속 벗겨도 계속 나와요. 벗길 것이.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일본 신화에는. 지난번에 그 일본 신화 속에 삼신체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삼신체제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신들로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나중에 신무천왕이라고 하는 일대 천왕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요, 그 신무천왕부터 거꾸로 올라가면 되게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역사성을 갖고 이야기하면 이해하기도 쉽고 설명도 간단해집니다. 신화를 갖고 얘기하면 역사성이 없고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신반의, 끝에 가서는 거의 집어 던지다시피 하는 것이 고삭인데, 이 역사성을 갖고 얘기하면은 훨씬 접근하기가 쉽죠.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일대 천왕으로 등장한 바로 이 신무라고 하는 인물부터 시작하면 돼요. 신무천왕이라는 인물이 이 큐슈에 있다가 병력을 이끌고 오사카 나라 교토에 와서 정권을 잡는 이야기가 신무동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역사성을 갖고 얘기할 때 언제냐? 200년대 중반입니다. 200년대 중반에 큐슈에 있었던 세력이 보다 나은 환경을 찾아서 오사카 나라 교토로 와서 이제 몇 차례 전투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집권하게 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신무라는 이름은 그 신화상에는 원래는 신이었는데 사람으로 되어서 첫 번째 천왕이 되었다. 이 얘기거든요. 그 윗부분 3대까지만 이해하면 끝입니다. 그 위는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 윗부분은, 더 위는 진짜로 역사성이 없는, 그야말로 조작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신무천왕 자체는 역사성이 있어요. 실제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가 쫓아가면 이 교토에 가면 말이죠. 교토에 이 가모가와라는 강이 이제 동편 자락에서 흘러 내려와요. 대개는 교토에 가면은 이제 보는 곳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요미즈데라 청수사가 그쪽 편이에요. 동편 쪽이니까 거기서 더 올라가면 이 강이 두 줄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신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와이 신사라는 건데, 그 신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이 신무천왕의 어머니, 다마요리 히메라는 어머니예요. 이 신무천왕의 어머니는 다마요리 히메라는 인물이고, 그의 아버지, 다시 말해서 신무천왕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해신, 바다의 신. 이름이 몇 가지 있는데, 와타츠미라고 하는, 와타츠미는 사실은 와타우미입니다. 바다를 건넌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해신인데, 신화상으로는 토요타마 히코로 나와요. 토요타마 히코, 토요타마의 히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가 누구냐면 해신인데, 그가 바로 가야계 개척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무천왕의 할아버지 때에 이 한반도의 가야 지역에서 배를 타고 그때부터 또는 그보다 이전부터
그 바다를 지배하는 그 민족인데 그게 바로 가야인들이에요. 가장 가까운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이 대마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이 김해 낙동강 유역 그리고 그 서쪽에 이 거제도 창원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아라가야 금관가야 여기서 가장 많은 그리고 일찌감치 이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이 일본 열도 땅에 와서 살게 되는데 그래서 이 해상력을 지배하게 되는 민족이 바로 가야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가야인들은 이 한반도 남부에서 처음 이 일본 열도 땅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바닷길을 안내했던 역할을 하는 그런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해신으로 묘사되는 이유가 바다의 신으로 묘사되는 이유가 한반도에서 일본 땅으로 넘어오는 길잡이 역할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언저리에 있는 그 길목에 있는 그래서 거기서 등장하는 신이나 인물들은 한결같이 다 가야인인 거야. 그래서 초기 가야인들은 큐슈 지방, 지금의 하카타항에 해당되는 후쿠오카 지역에 들어왔고, 또 한 세력은 이 대마도를 이제 한반도에서 대마도를 거쳐서 올 수밖에 없거든요, 일본은. 대마도를 거쳐서 바로 내려오면 하카타지만, 해류 자체는 위쪽으로 올라가요, 동해 쪽으로. 그래서 그대로 해류를 두면 노를 젓지 않으면 배는 어디로 가냐면은 시마네 쪽으로 가요. 와카사만 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마네 그리고 도토리 쪽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에 정착한 가야인들 또 한 집단 이렇게 크게 두 집단이 이 큐슈 지역과 시마네 지역에서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누가 먼저 오사카 나라 지역에 도착했느냐? 시마네 지역에서 철기 제조 그리고 토기 제작 기능을 갖고 있었던 가야인들이 더 남아에서 오사카 나라 지역에 와서 정착을 하고 있었고 그 대표 호족이 바로 나중에 등장하는 호족으로 등장하는 모노노베시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지역을 담당했던 니기하야히로 묘사되는 신격화되어 있는 그 집단이 먼저 이 오사카 나라 지역에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큐슈 지역으로 도착한 또 다른 가야인들 그들이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미야자키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미야자키 휴가라고 하는 히무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던 또 다른 가야인 세력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더 살기 좋은 곳이 오사카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이제 거기를 출발해서 이 오사카 나라로 들어오는 과정을 신화상에는 신무동정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야마토 정권 전반기에 이 일본 열도를 총괄 지휘하고 있었던 민족은 한결같이 가야인들인 거예요. 백제인들은 그 후에 등장합니다. 가야인들이 이 오사카 나라 교토 지역에 이제 집결하게 되는 건데 집결하는 그 시작 지점은 하나는 북쪽에 있었던 시마네 현에 살고 있었던 가야인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이 큐슈 남쪽에 있는 히무카 휴가 지역 다시 말해서 지금의 미야자키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지 않았던 사람들 그냥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들을 하야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남아요. 가고시마, 미야자키에 남고 거기를 출발해서 온 사람들은 이제 오사카 나라 지역에 들어와서 결국은 선주민에 해당되는 이즈모 쪽에서 갔던 가야인들을 치게 되죠. 치는 과정에서 한 차례 전투를 했는데 그 고지키나 니혼쇼키에 보면 이상하리만치 첫 번째 전투에서는 선주민이 이겨요.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이제 이 신무천황이 해당되는 이 그룹이 이 기이반도 남쪽을 돌아서 이 내륙으로 들어와서 이제 승기를 잡고 권력을 쥐게 된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1차 전투만큼
큰 전투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선주민의 그 리더에 해당되는, 다시 말해서 이제 신으로 신격화되어 버린 니기하야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선주민의 지도자를 죽이고 이 큐슈에서 들어오는 집단을 받아주었다. 그래서 결국은 승패가 아니라 합병되는, 코올리전 돼버리는 그런 상태에 이른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그 서쪽에서 온 큐슈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같은 우리 그룹인데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는 같은 가야계이었고 같은 한반도 남쪽에서 출발한 예맥족인데 굳이 싸울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 권력을 서로 나누어서 통치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는 게 전기 야마토 시대,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일본 신화를 이해할 때 그 세 인물, 일대 천황으로 등장하는 신무, 그리고 그의 부모, 어머니는 다마요리 히메, 아버지는 우가야,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인 해신에 해당되는 토요타마 히고, 요 세 부분만 이해하면 나머지 부분은 진짜 가공의 이 신화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들어가도 됩니다. 굳이 거기까지 들어가서 머리 싸매고 알려고 할 필요가 없고, 요 세 인물만, 3대만 이해하면 돼요. 신무천왕, 그리고 그 위에 아버지 때, 어머니 때, 그리고 할아버지 때가 누구였느냐. 그래서 결론에 도달하는 부분은 가야인들이었다. 초기 일본 열도의 지배자들은 한결같이 가야인들이었다. 그리고 300년대 말부터 들어오는 백제인들에 의해서 이 통합이 되면서 이후에는 백제 중심의 야마토 정권이 반도 백제가 멸망하는 660년대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본 신화에 나오는 신을 이해하려고 굳이 애쓰지 말고 실제로 있었을 법한 그 세 부분에 대해서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